사업가가 가장 뛰어난 직원 중 한 명을 해고하려던 순간 그녀가 자신의 고인된 아내의 목걸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목걸이에 대해 질문을 하자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사업가가 가장 뛰어난 직원 중 한 명을 해고하려던 순간 그녀가 자신의 고인된 아내의 목걸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목걸이에 대해 질문을 하자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김 엔터프라이즈의 CEO인 김민준의 사무실은 그 월요일 아침 긴장된 침묵에 잠겨 있었다. 45세의 이 경영진은 회색빛이 도는 머리와 깊은 갈색 눈을 가진 채 서울을 내다보는 창가에 서서 앞으로 해야 할 일에 생각이 잠겨 있었다. 회사의 구조 조정은 필요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이 더 쉬워지지는 않았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의 생각을 끊었다. 들어오세요. 그는 말하며 방문자를 마주보기 위해 몸을 돌렸다. 그의 개인 비서인 박수진이 손에 서류를 들고 들어왔다. 김 사장님 요청하신 서류입니다. 이윤아 씨가 면담을 위해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았다. 고맙습니다, 수진. 5분 후에 들여보내주세요. 서류를 검토하면서 김민준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윤아는 지난 3년 동안 모범적인 직원이었다. 마케팅 부서에서의 그녀의 업무는 흠잡을 데 없었지만 다른 회사와의 합병으로 인해 일부 인원 감축은 불가피했다. 정확히 5분 후 문이 다시 열렸다. 이윤아가 들어왔다. 그녀는 똑바로 허리를 펴고 단호한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28세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성으로 짙은 갈색 머리와 지혜로 빛나는 초록색 눈을 가졌다. 안녕하세요, 김 사장님. 이윤아는 어깨에 느껴지는 긴장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이윤아 씨. 앉아주세요. 김민준은 책상 앞에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윤아가 앉자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놓여 있었다. 그때 김민준은 그것을 보았다. 그녀의 목을 장식하고 있는 섬세한 목걸이, 초승달 모양의 작은 펜던트에 파란색 보석이 박혀있는 단순한 디자인의 목걸이였다. 순간 세상이 멈춘 듯했다. 그 목걸이는 김민준이 눈을 뗄 수없이 중얼거렸다. 이윤아는 본능적으로 손을 목걸이로 가져갔다. 네? 김민준은 눈을 깜빡이며 정신을 차리려 했다. 죄송합니다. 그게 익숙해 보여서요. 어디서 얻으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윤아의 얼굴에 혼란의 그림자가 스쳤다. 아, 이 목걸이요. 제 양어머니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제가 18살이 되었을 때 주셨죠. 제 생모의 물건이었다고 하셨어요. 민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 목걸이는 그의 고인이 된 아내 하나가 항상 차고 다니던 것과 똑같았다. 그들이 처음 만나기 불과 몇 달 전 이상하게 사라졌던 바로 그 목걸이. 김 사장님 괜찮으세요? 윤아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갑작스러운 민준의 표정 변화를 살폈다. 민준은 목을 가다듬으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네, 괜찮습니다. 실례했습니다, 이양.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죠. 초인적인 노력으로 민준은 회사의 상황과 인원 감축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다. 방금 들은 정보를 처리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윤아는 집중해서 듣고 있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혼란에서 걱정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체념하는 표정으로 바뀌었다. 알겠습니다, 김 사장님. 그가 말을 마치자 윤아가 말했다. 저에게 이 회사에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마지막 근무일은 언제인가요? 민준은 그녀를 바라보며 아직도 머릿속이 복잡했다. 저 몇 가지 세부 사항을 다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틀 후에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어떨까요? 그동안은 평소처럼 업무를 계속해 주세요. 윤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 예상치 못한 전개에 분명히 놀란 기색이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그녀를 민준이 말렸다. 이양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생모에 대해 더 아시는 게 있나요? 윤아는 그 질문에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별로 아는 게 없어요. 제가 갓난아기일 때 입양 보내셨다는 것밖에 모릅니다. 제 양어머니는 절대 자세히 말하려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걸 묻는 거예요? 민준은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냥 궁금해서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연아 양. 문이 윤아 뒤로 닫히자 민준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머릿속은 질문과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목걸이, 윤아의 나이, 날짜들, 모든 것이 그가 존재조차 몰랐던 퍼즐에 딱 들어맞는 것 같았다.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그 사진 속에는 하나가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녀의 목에는 초승달 모양의 똑같은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다. 민주는 사진을 애틋하게 어루만지며 눈물을 글썽겼다. 아, 하나야, 그가 속삭였다. 너와 함께 어떤 비밀을 가져간 거니? 그 순간 민준 김은 결심했다. 유나 일을 해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목걸이와 유나와 그의 고인된 아내 사이에 가능한 연결고리 뒤에 숨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이다. 오후의 태양이 서울을 비추는 가운데 민준과 유나의 삶에 새로운 장이 펼쳐지려 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한 장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준 김에게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몰아쳤다. 한편으로는 그는 흔들림 없는 CEO의 모습을 유지하며 기업 구조 조정을 위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마음은 유나 이와 하나 사이에 가능한 연결고리를 둘러싼 미스터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어느 날 오후 긴 회의 일정을 마친 후 민준은 하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절친한 친구였던 한지영이 사는 건물 앞에 서 있었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초인종을 눌렀다. 은색 머리칼과 상냥한 눈을 가진 50대 여성인 지영이 문을 열었다. 민준을 보자 그녀의 얼굴은 놀라움에서 기쁨으로 바뀌었다. 민준 씨, 정말 반가운 방문이네요. 어서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민준은 본론으로 바로 들어갔다. 지영 씨, 하나에 대해 중요한 걸 물어보려고 왔어요. 지영의 미소가 잠시 흔들렸다. 물론이죠, 민준 씨. 무슨 일인가요? 민준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하나가 우리가 만나기 전에 딸을 가졌던 거야. 이어지는 침묵은 귀를 찢는 듯했다. 지영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손이 살짝 떨리는 채로 컵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어떻게... 알았어. 그녀는 마침내 속삭이듯 말했다. 확인은 민준에게 마치 망치로 내리치는 듯한 충격을 주었다. 의심은 했지만 그 일부는 자신이 틀렸기를 바라고 있었다. 목걸이야. 그는 겨우 들릴 만큼의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한 젊은 여성이 그걸 하고 있었어. 유나리. 그녀는 그게 친어머니의 것이라고 말했지. 지영은 오랫동안 간직한 비밀의 무게가 마침내 그녀를 덮친 듯 눈을 감았다. 아, 하나, 그녀는 중얼거렸다. 용서해줘. 제발 지영. 민준이 애원했다. 진실을 알고 싶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지영은 말하기 시작했다. 거의 30년 전의 일이야. 하나가 막 18살이 되었을 때였어. 그녀는 젊은 음악가 태양과 사랑에 빠졌지. 강렬하지만 짧은 사랑이었어. 태양이 밴드와 함께 투어를 갈 기회를 얻었을 때 하나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 민주는 놀라움에 사로잡힌 채 지영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하나는 무서웠어. 그녀의 부모님은 매우 보수적이었고 그녀는 그들의 반응이 두려웠어. 게다가 그녀는 자신이 엄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느꼈지.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그녀는 아이를 입양 보내기로 결심했어. 그리고 네가 도왔던 거야? 민준이 점을 연결하며 물었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한 부부를 알고 있었어. 그들은 좋은 사람들이었지. 하나는 저에게 모든 과정을 처리하도록 믿어주었어요. 힘들었지만. 그녀는 그것이 아기에게 가장 좋은 일이라고 믿었죠. 그 목걸이는 민준 킴이 말을 시작했다. 하나의 할머니 것이었어요. 지영하니 설명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이 비록 키울 수는 없더라도 뿌리와 연결될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길 원했어요. 저에게 그 목걸이를 입양 가족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죠. 언젠가 그 아이에게 전해지길 바라면서요. 민준은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의 마음은 충격, 혼란, 슬픔, 그리고 이상한 경이로움으로 뒤섞여 있었다. 왜 하나는 나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영이 다가와 그의 어깨 위로에 손을 얹었다. 그녀는 말하려고 했어요, 민준. 여러 번이나. 하지만 두려워했죠. 당신의 반응이 두렵고 과거를 뒤집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리고 그녀가 병에 걸렸을 때는 민준은 눈을 감고 암으로 고통받던 하나의 마지막 몇 달을 떠올렸다. 그녀는 나에게 그런 짐을 지우고 떠나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는 결론지었다. 정확해요.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으니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민준은 돌아서며 그의 눈에는 새로운 결의가 빛나고 있었다.
윤에 대해 더 알아야 해요. 확실히 해야 해요. 조심하세요, 민준, 지영이 경고했다. 이 사실은 많은 삶을 바꿀 수 있어요. 당신과 윤아뿐만 아니라 그녀의 입양 가족의 삶도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밟아야 할 미묘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알아요. 하지만 무시할 수 없어요, 지영. 만약 윤아가 정말 하나의 딸이라면 나는 알아야 해요. 하나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그렇게 해야 해요. 한편 도시의 다른 쪽에서는 윤아이가 작은 아파트로 들어섰다. 또 다른 하루의 일을 마치고 지친 상태였다. 그녀의 회사에서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지만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목걸이를 본 김민준 씨의 이상한 반응이었습니다. 침대에 앉아있던 윤아는 손가락 사이로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항상 이 보석과 특별한 연결고리를 느꼈습니다. 마치 이 보석이 그녀를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어머니에게 더 가까이 데려다 주는 것처럼 말이죠. 지금 그 느낌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습니다. 엄마, 정말 누구세요? 윤아는 빈 방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왜 이제야 알아차릴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걸까요? 윤아가 알지 못했던 것은 바로 그 순간 김민준 씨가 두 사람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운명은 오랫동안 묻혀있던 비밀을 곧 드러낼 일련의 사건들을 시작했고 두 사람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연결고리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이 깔리면서 김민준과 윤아는 무의식적으로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하고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극복하며 아마도 가족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찾게 될 감정적인 여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은 회색빛으로 물들고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날씨가 김민준 씨의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감정의 폭풍을 반영하는 것처럼 말이죠. 사무실에 앉아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방울을 멍하니 바라보던 그는 한지영과의 대화를 머릿속으로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의 생각을 끊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는 말하며 의자에 몸을 바로 했습니다. 윤아가 손에 서류를 들고 약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씨. 새 마케팅 캠페인에 대한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김민준은 그녀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며 그녀의 얼굴에서 하나의 흔적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전에는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그녀가 머리를 살짝 기울이는 방식, 그녀의 초록빛 눈동자에 비치는 결의의 빛, 모든 것이 하나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고마워요, 윤아. 그는 말하며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충동으로 덧붙였습니다. 시간 좀 있으세요?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윤아는 호기심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사장님. 앉으세요. 김민준은 책상 앞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먼저 당신의 직위는 안전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구조 조정은 당신의 부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윤아의 얼굴에서 안도감이 역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준 씨. 이 기회를 정말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김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말하려는 것에 대한 용기를 모았습니다. 윤아, 당신과 논의하고 싶은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더 개인적인 성격의 문제입니다. 젊은 여자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개인적인 문제라요, 선생님? 네, 민준이 말을 이었다. 그것은 당신의 목걸이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친어머니의 것이라고 언급했던 그 목걸이요. 윤아는 본능적으로 손을 펜던트로 가져갔다. 그게 어떻게 되었나요? 민준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나는 그것이 당신의 출생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친어머니에 대한 정보 말이죠. 윤아의 눈은 크게 뜨였고 그 안에는 놀라움과 희망이 섞여 빛나고 있었다.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요? 선생님이 제 어머니를 아셨던 건가요?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윤아. 민준은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리고 나도 모든 세부 사항을 완전히 확신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더 조사해보고 싶습니다. 함께요. 윤아는 잠시 침묵하며 정보를 소화했다. 그녀가 말을 이을 때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저는 평생 제 출생에 대해 더 알고 싶었어요. 양부모님은 훌륭하시지만 항상 공허함이 있었어요. 제 안에 비어있는 부분이 있었죠.
선생님이 그 공허함을 채워주실 수 있다면 김 선생님, 저는 영원히 감사할 거예요. 민주는 목이 메인 듯한 느낌을 받았다. 유나, 만약 내 추측이 맞다면 이것은 우리의 삶을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정말로 계속 진행하고 싶으신가요? 유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확실해요. 진실이 무엇이든 저는 알아야 해요. 좋습니다. 민주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오늘 저녁같이 식사하는 걸로 시작하는 게 어때요? 이야기할 게 많아요. 한편 도시 반대편의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지영, 한이, 승민이, 즉 유나의 양아버지를 만나고 있었다. 회색 머리와 다정한 눈을 가진 60대 남자인 승민은 지영의 이야기를 점점 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듣고 있었다. 정말이야, 지영? 승민은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물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지영은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 실마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승민 씨. 그리고 유나를 생각하면 그녀도 곧 알아차릴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승민은 얼굴을 손으로 감싸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은지와 나는 이날이 올 수 있다는 걸 항상 알고 있었어. 하지만 이제 그날이 왔는데 세상에 어떻게 윤에게 말을 해야 하지? 사랑과 진실로요. 지영은 승민의 손을 위로하며 말했다. 유나는 당신들을 사랑해요. 그건 변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가 생물학적 가족을 만나고 싶어 하면 어쩌지? 우리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승민의 목소리가 마지막에 떨렸다. 승민 씨, 지영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들이 그녀의 부모예요. 그녀를 키우고 이 모든 세월 동안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준 사람들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유나는 자신의 출생에 대한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단지 어쩌면 이 일이 그녀의 삶에 더 많은 사랑을 가져다 줄 수도 있어요. 줄어드는 게 아니라. 승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고 애썼다. 내 말이 맞아. 물론이지. 그냥 어려운 일이야. 알아요. 지영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저는 이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당신들을 지원할 거예요. 하나에게도 빚진 마음이고 유나를 이렇게 잘 돌봐준 당신들에게도 빚진 마음이니까요. 지영과 승민이 다가올 변화를 준비하며 대화를 이어가는 동안 유나와 민주는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만나 과거를 탐구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분위기는 기대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나는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민주는 그녀를 바라보며 적절한 말을 찾으려 애쓰고 있었다. 유나, 마침내 그가 말했다. 시작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도 회사에서의 자리는 보장된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요. 이건 당신의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를 표했다. 감사합니다. 김 사장님. 하지만 솔직히 지금은 제 일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제 어머니에 대해 아는 걸 말씀해 주세요. 민주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하나에 대해 그들이 어떻게 만나 사랑에 빠졌는지, 함께한 삶과 그녀의 비극적인 요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목걸이와 지영의 폭로에 대해 말했다. 유나는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이 가득 고였다. 민준이 말을 마쳤을 때 긴 침묵이 흘렀다. 그럼 유나가 마침내 속삭이듯 말했다. 당신의 아내 하나가 제 생모일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매우 현실적인 가능성이야, 유나. 하지만 확실히 해야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검사도 있고 이야기할 사람들도 있어요. 만약 사실이라면요? 유나가 두려움과 희망이 섞인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민주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상사와 직원, 심지어 의붓아버지와 의붓딸의 가능성을 넘어선 연결을 느꼈다. 모르겠어, 유나. 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뜻이야. 우리가 예상치 못한 가족을 갖게 된 거야. 유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전 항상 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제 생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으니 너무 무서워요. 민주는 테이블 위로 손을 내밀어 유나의 손을 위로의 의미로 잡았다. 우린 함께야. 유나,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맞닥뜨릴 거야. 밤이 깊어감에 따라 유나와 민주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이야기, 두려움, 그리고 희망을 공유했습니다.
서로를 점점 더 열어가면서 새로운 연결이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상호 이해와 어떤 진실을 발견하든 함께할 미래에 대한 약속에 기반을 둔 것이었습니다. 둘 중 누구도 알지 못했던 것은 바로 그 순간 승민이가 집에 도착하여 거의 30년 동안 키우고 사랑해온 딸의 미래에 대해 아내 은지와 어려운 대화를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운명은 곧 여러 가족의 기반을 뒤흔들고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을 드러내며 사랑과 충성의 유대를 시험에 들게 할 일련의 사건들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유나와 민준의 저녁 식사 이후 며칠은 감정과 발견의 소용돌이였습니다. 둘은 자신들의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DNA 검사를 하기로 합의했지만 그 과정은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삶은 계속되었지만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서 유나와 민주는 전문성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직원들은 의미심장한 눈길과 낮은 목소리의 대화를 눈치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어떤 이들은 비밀 연애에 대해, 다른 이들은 회사 구조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추측했습니다. 민준의 비서인 수지는 모든 것을 호기심과 걱정이 섞인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더 이상 불안을 참을 수 없어 상사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김 사장님, 문을 닫고 난 후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건방지게 나온다면 사과드리지만 모든 게 괜찮으신가요? 최근에 좀 달라지신 것 같아서요. 민주는 그녀를 바라보며 얼마나 많은 것을 말할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그는 동맹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진 씨,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은 우리 사이에만 있어야 해. 개인적이고 민감한 문제야. 한편 이 집에서는 긴장감이 감지되었습니다. 승민은 유나의 생물학적 가족이 나타났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은지와 공유했습니다. 따뜻한 눈빛의 갈색 머리 소유자인 은지는 그 소식을 두려움과 체념이 섞인 상태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날이 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은지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맙소사 난 그녀를 잃을 준비가 안 됐어. 승민은 아내를 꽉 안았습니다. 우린 그녀를 잃지 않을 거야, 내 사랑. 유나는 우리를 사랑해. 우리가 그녀를 키운 부모고 그녀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야. 하지만 만약 그녀가 그들과 함께 가고 싶어 한다면, 우리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결정한다면, 은지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녀에게 준 사랑이 그녀를 우리 곁에 머물게 할 만큼 충분하다고 믿어야 해. 승민이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두려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유나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거실에 앉아있는 부모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뛰었고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유, 나 자기야, 여기 앉아봐. 은지가 옆자리를 두드리며 말했다. 우리한테 중요한 할 말이 있어. 유나는 앉았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혹시 그녀와 민준의 만남을 부모님이 아시게 된 걸까? 아니면 그녀의 탐구를 알고 계신 걸까? 승민은 딸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쌌다. 유나, 우리는 항상 네가 입양된 아이라고 말했지. 우리가 너를 딸로 선택했고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 하지만 네 생물학적 가족에 대한 정보가 나왔어. 유나는 마치 공기가 폐에서 빠져나간 듯한 느낌을 받았다. 부모님이 무언가를 알고 계실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무엇을 아시는데요? 겨우 물어볼 수 있었다.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내 생물학적 어머니, 그분의 이름은 하나였어. 그리고 내게 의붓아버지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그분은 네 생모와 결혼했던 사람이고 네 존재를 이제야 알게 되셨대. 유나는 눈을 감고 정보를 처리하려고 애썼다. 부모님은 알고 계셨다. 하나에 대해, 민준에 대해 알고 계셨다. 어떻게 아셨어요? 지영한, 승민이 대답했다. 네, 입양을 주선한 분이야. 그분이 며칠 전에 우리에게 연락을 했어. 이어지는 침묵은 귀를 찢는 듯했다. 유나는 번갈아가며 부모님을 바라보며 그들의 눈에 담긴 두려움과 사랑을 보았다. 갑자기 그들이 이 비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녀를 잃을 가능성을 마주해야 했던 그들의 마음을 깨달았다. 엄마, 아빠. 마침내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다. 두 분이 진짜 제 부모님이에요. 그것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요. 저는 당신들을 사랑하고 항상 사랑할 거예요.
은지와 승민은 그녀를 포옹하며 세 사람은 함께 울며 오랜 긴장과 비밀을 풀어냈습니다. 마침내 떨어졌을 때 유나는 숨을 고르고 자신의 고백을 할 시간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알려드려야 할 것이 있어요. 저는 한나의 남편인 민준 김 씨와 연락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그는 김 엔터프라이즈에서 제 상사예요. 부모님의 얼굴에 놀라움이 역력했죠. 너의 상사라고? 은지가 외쳤습니다. 유나, 왜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니? 저도 아직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유나가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일어났어요. 목걸이, 민준 씨의 의심, 한나가 제 어머니일 가능성. 갑자기 제 인생이 드라마처럼 느껴져요. 승민은 그 비유에 살짝 웃었습니다. 인생은 가끔 픽션을 뛰어넘는 법이죠. 그렇지 않아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나마 가벼운 분위기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는 더 진지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민준 씨와 저는 DNA 검사를 하기로 했어요. 확실히 하기 위해서요. 은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로 하고 싶은 거니, 얘야? 진실을 알게 되면 되돌릴 수 없어. 유나는 부모님을 바라보며 그들을 향한 사랑과 함께 무엇을 발견할지에 대한 호기심과 희망이 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확실해요. 알아야 해요.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들은 항상 제 부모님이에요. 항상 제 가족이에요. 한편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 민주는 오래된 사진 앨범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앨범 속에서 웃고 있는 한나의 사진들이 그를 바라보며 더 행복했던 시간을 떠올리게 했죠. 하지만 이제 모든 사진은 새로운 질문을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비밀을 얼마나 오랫동안 간직했을까? 언젠가는 말하고 싶었을까? 전화 소리에 그는 생각에서 깨어났다. 유나가 보낸 메시지였다. 부모님과 이야기했어요. 모든 걸 알고 계세요.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민주는 빠르게 답장했다. 물론이야. 퇴근 후 내 사무실에서.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며 민주는 불안과 희망이 섞인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내일은 중요한 날이 될 것이다. 내일이 되면 아마도 퍼즐의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할지도 모른다. 그들 중 아무도 모르는 사실은 바로 그 순간 지영한이 모든 일의 흐름을 바꿔버릴 전화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과거의 목소리, 다시는 들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목소리. 지영, 나야, 태양, 태양강, 서울로 돌아왔어. 그리고 너와 하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 우리 딸에 대해서도. 지영의 심장은 잠시 멈춘 듯했다. 상황이 더 이상 복잡해질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유나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다가오는 폭풍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세질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은 낯빛 하늘로 물들어 있었다. 마치 날씨가 곧 터질 감정의 폭풍을 예고라도 하듯이. 지영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고 태양, 강희 목소리가 과거의 메아리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떨리는 손으로 지영은 민준의 번호를 눌렀다. 민준이 전화를 받았을 때 그의 목소리는 마치 잠을 많이 자지 못한 듯 지쳐 보였다. 민준, 우리 이야기해야 해. 지영은 서두 없이 말했다. 문제가 생겼어. 무슨 일이야, 지영? 민준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태양이 돌아왔어. 지영은 간신히 속삭이듯 말했다. 유나의 생물학적 아버지 태양강이. 전화선 너머의 침묵은 귀를 찢을 듯이 고요했다. 민준이 마침내 말을 꺼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충격과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어떻게, 왜 지금? 모르겠어, 지영이 고백했다. 하지만 그가 하나와 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해. 민준아, 이건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어. 한편 김 엔터프라이즈 사무실에서는 유나가 일찍 도착했다. 전날 밤 부모님과의 대화 후 그녀의 마음은 생각과 감정으로 뒤엉켜 있었다. 건물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그녀를 다르게 바라보는 것을 느꼈다. 어떤 이는 호기심을, 다른 이는 존경과 두려움이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민준의 비서인 수진이 복대서 그녀를 막아섰다. 좋은 아침이에요, 유나. 긴장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김 사장님이 지금 당장 사무실에서 뵙고 싶다고 하셨어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DNA 검사 결과가 이미 나온 걸까? 민준의 사무실로 향하는 동안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유나는 민준뿐만 아니라 지영한도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방 안의 긴장감은 만져질 듯했다. 유나,
앉아줘. 민준이 무겁게 말했다. 우리에게 논의할 것이 있어. 유나는 자리에 앉으며 민준과 지영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에요? 검사 결과인가요? 지영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유나, 이건 내 생물학적 아버지에 관한 거야. 윤에게는 세상이 멈춘 듯했다. 네, 내 생물학적 아버지? 민준이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그의 이름은 태양강이야. 그는 음악가였어. 그리고 그는 방금 서울로 돌아왔어. 유나는 숨이 막히는 듯했고 이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려고 애쓰며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가 내 대해 알고 있다고? 나를 알고 싶어 한다고? 그런 것 같아. 지영이 대답했다. 유나, 이게 너무 많은 정보라는 건 알지만 더 있어. 태양, 그는 최근까지 내 존재를 몰랐어. 하나는 그에게 임신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왜 날 버렸어? 왜 이렇게 비밀을 지켰던 거야? 민준이 다가와 유나의 어깨에 위로의 손을 얹었다. 하나는 너무 어렸어, 유나. 그녀는 두려웠고 너를 위해 최선을 선택했다고 믿었어. 그리고 이제 태양은 너를 알고 싶어 해. 유나는 갑자기 일어섰고 방이 갑자기 너무 좁게 느껴졌다. 이건 너무 많은 일이야. 먼저 내 상사가 새 아빠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양부모님이 내게 말하지 않았던 것들을 알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고 이제 내 생부가 내 삶에 들어오고 싶다고? 이 모든 걸 어떻게 감당하라는 거야? 지영이 다가왔고 그녀의 눈에는 이해와 죄책감이 가득했다. 미스, 정말 미안해, 유나. 일이 이렇게 복잡해지길 바라지 않았어. 난 그저 모두를 보호하고 싶었을 뿐이야. 유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화와 혼란스러움이 얼굴에 섞여 있었다. 우릴 보호한다고? 거짓말로 진실을 숨기면서? 유나, 민준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너무 벅차다는 건 알아. 하지만 우리가 네 곁에 있어. 우리 모두 당신의 양부모님, 지영, 나, 그리고 당신이 원한다면 태양도. 이걸 혼자서 견뎌내지 않아도 돼. 민준의 말은 유나의 혼란스러운 안개를 뚫고 들어가는 것 같았다. 천천히 그녀는 다시 의자에 앉았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녀는 속삭이듯 고백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어. 민준은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쌌다. 넌 유나야. 똑똑하고 강하며 자상한 아이야. 승민과 은지가 사랑으로 키운 딸이야. 하나가 지키고 싶어 했던 딸이야. 그리고 어쩌면 그저 어쩌면 내가 필요로 하는 줄 몰랐던 가족일지도 몰라. 유나는 그를 바라보며 자신이 느끼는 것과 같은 고통과 혼란을 그의 눈에서 보았다. 잠시 동안 모든 장벽이 무너졌고 그들은 서로를 안으며 고통과 희망을 나누었다. 지영은 그들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과거 행동이 이 순간에 기여했다는 것을 알았고 자신이 만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도시 반대편의 작은 카페에서 태양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50세의 그의 얼굴에는 주름과 흰 머리가 음악과 여행으로 가득 찬 삶을 말해주었지만 후회와 놓친 기회도 함께 있었다. 승민과 은지가 카페에 들어오는 것을 보자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승민과 은지는 그의 테이블로 다가왔고 그들의 얼굴에는 경계와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강태양 씨? 승민이 물었다. 태양은 일어나 손을 내밀었다. 네, 제가 맞습니다. 앉아주세요. 저희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지는 그를 뚫어져라 보며 유나와 닮은 점이 있는지 그의 얼굴을 살폈다. 왜 지금이죠? 그녀는 직설적으로 물었다.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요? 태양은 고개를 숙였고 그의 얼굴에는 뚜렷한 죄책감이 드러났다. 방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의 30년 동안 제가 딸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제대로 해보고 싶어서요. 비록 늦었지만. 승민은 아내의 손을 잡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유나는 우리 딸입니다, 태양씨. 우리가 키우고 사랑하며 그녀의 인생에서 중요한 모든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 겁니까? 태양은 그들을 바라보며 결의와 간청이 섞인 눈빛으로 말했다. 저는 당신들 딸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를 알고 싶어서
설명하고 사과할 기회를 갖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허락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그녀의 삶의 일부가 되고 싶어서요. 은지와 승민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최종 결정은 유나의 몫이겠지만 지금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태양씨, 은지가 마침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유나를 알고 싶어 하시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 모두에게, 특히 그녀에게 매우 힘든 일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당신이 우리 딸에게 다가가는 것을 허락하려면 당신의 의도가 진심이고 그녀를 상처 주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태양은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약속드리죠. 당신들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할 기회를 원할 뿐입니다. 이 대화가 오가는 동안 유나, 민준, 지영은 사무실에 남아 앞으로 닥칠 것엔 파도를 헤쳐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들 중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곧 이 복잡한 관계와 비밀의 실타래가 한데 얽히게 될 것이고 그들은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하며 삶을 영원히 바꿀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다가오는 폭풍은 강력할 것이지만 동시에 공기를 정화하고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며 어쩌면 더 강한 가족의 유대를 형성할 가능성도 가져다 줄 것이다. 그 후 며칠은 모든 관련자들에게 감정의 소용돌이였다. 유나는 가족, 직장, 그리고 과거에 대한 새로운 사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줄타기를 하는 기분이 들었다. 어느 날 오후, 유나가 중요한 보고서에 집중하려고 애쓰던 중 민준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 15분 후에 내 사무실에서 만날 수 있을까? 유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왔다. 떨리는 손으로 작업을 정리하고 민준의 사무실로 향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민준뿐만 아니라 지영, 그리고 놀랍게도 양부모인 승민과 은지도 있었다. 유나, 자기야 라고 은지가 다가와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우리도 너와 함께하고 싶었어. 유나는 주변을 둘러보며 지원에 압도되었지만 동시에 분위기의 긴장감도 느꼈다. 고마워 라고 그녀는 속삭였다. 그래서 결과는 어때? 민준이 책상에서 봉투를 집어 윤에게 건넸다. 내가 직접 열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떨리는 손으로 유나는 봉투를 열고 문서를 꺼냈다. 그녀의 눈은 빠르게 종이를 훑어보며 중요한 줄에 멈췄다. 그녀는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결과가 양성이야 라고 그녀는 속삭였다. 하나는 내 생물학적 엄마였어. 이어지는 침묵은 귀를 찢는 듯했다. 민준이 윤에게 다가가며 그의 눈도 감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유나, 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네가 허락한다면 나는 네 삶의 일부가 되고 싶어. 내 부모님을 대체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와 내 과거와의 연결고리가 되고 싶어. 승민이 앞으로 나와 유나의 어깨에 보호적인 손을 얹었다. 김 사장님, 유나와 연결하고 싶으신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큰일이에요. 윤에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민주는 승민의 입장을 존중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유나는 양부모를 바라보고 민준을 그리고 지영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저 잠시 시간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며 급히 사무실을 나갔다. 한편 도시 반대편의 녹음실에서 태양은 음악에 집중하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딘가 다른 곳에 있었다. 서울로 돌아와 유나의 존재를 알게 된 이후 그는 과거와 불확실한 미래 사이에서 갈등하는 남자처럼 느껴졌다. 그의 휴대폰이 진동하며 지영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결과가 확인되었어. 하나가 유나의 생물학적 엄마였어. 그녀는 이제 알아. 시간을 줘라. 태양강은 눈을 감았고 안도와 불안이 뒤섞인 감정이 그를 휩쓸었다. 그가 존재조차 몰랐던 딸, 이제는 어머니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딸. 하지만 그녀가 아버지를 만나려고 할까? 김 엔터프라이즈로 돌아온 유나리는 건물, 옥상에 서서 일어난 모든 일을 정리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도시의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리며 그녀는 저녁 하늘을 바라보며 답을 찾고 있었다. 유나? 김민준의 비서인 수진, 박의 목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끊었다. 미안해, 방해하고 싶진 않았는데 괜찮아? 유나는 깜짝 놀라며 수진을 바라보았다. 나도 잘 모르겠어, 고백했다. 지금 모든 게 너무 복잡해.
수지는 이해심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나는 김 사장님 밑에서 몇 년 동안 일했어. 그가 하늘이랑 연결된 걸 알게 된 이후로 이렇게 생기 넘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 복잡한 건 알지만 그가 정말 너를 아끼는 것 같아.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나도 그를 아끼고 있어. 그냥 이 모든 것 속에서 내 자신을 잃을까봐 두려워. 부모님을 실망시킬까봐. 민준 씨가 기대하는 사람이 되지 못할까봐. 존재조차 몰랐던 생물학적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 수지는 유나의 어깨에 위로의 손을 얹었다. 지금 당장 모든 답을 알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천천히 시간을 가져. 그리고 기억해. 네 편인 사람들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 한편 김민준의 사무실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승민, 리와 은지리는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승민은 김민준을 향해 돌아섰다. 김 선생님, 그가 단호하지만 적대적이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는 하나를 통해 유나와의 연결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당신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녀의 부모라는 것을, 우리는 그녀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해왔습니다. 어떤 것도 누구도 그녀를 다치게 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민준은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이 선생님. 그리고 제가 당신들을 대체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유나를 알고 그녀의 삶의 일부가 될 기회를 원할 뿐입니다. 저는 당신들과 유나의 한계를 존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은지가 말했다. 김 선생님, 한지영 씨, 당신들이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는 태양강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민준과 한지영의 얼굴에 놀라움이 역력했다. 뭐라고요? 언제요? 한지영이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승민이 대답했다. 그는 윤에게 다가가기 위해 우리의 허락을 원했습니다. 우리는 최종 결정은 그녀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민준은 얼굴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이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려고 애썼다. 이것은 모든 것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가 중얼거렸다. 알고 있습니다. 은지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유나가 모든 진실을 알고 자신의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단지 당신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그녀가 이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을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동안 유나는 수진과의 대화 후 조금 더 안정된 기분으로 사무실로 돌아왔다.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분위기의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모두의 진지한 얼굴을 바라보며 물었다. 승민이 딸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유나, 얘야, 네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어. 그것은 내 생물학적 아버지야. 유나는 발밑의 땅이 흔들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내 생물학적 아버지? 은지가 그들 곁으로 다가와 유나를 안았다. 그의 이름은 태양강이야. 음악가이고 서울로 돌아왔어. 너를 만나고 싶어 해. 유나에게 방이 빙빙 돌기 시작했다. 너무 많고 너무 빠르게 일어나는 일들이었다. 나는 못하겠어. 공기가 필요해. 라고 말하고는 사무실에서 뛰쳐나갔다. 민준이 그녀를 따라가려 했지만 지영이 그를 막았다. 민준, 그녀에게 시간을 줘. 이건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일이야. 한편 유나는 도시의 거리를 목적 없이 달리며 그녀를 삼킬 듯한 감정의 파도에서 벗어나려고 애썼다. 어느새 그녀의 발걸음은 어릴 적 자주 놀던 작은 공원으로 이끌었다. 그녀는 그네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그때 가까운 벤치에 앉아 기타를 부드럽게 연주하는 한 남자를 발견했다. 그 멜로디는 슬프면서도 아름다웠고 잠시 동안 유나는 그 음악에 빠져들었다. 남자가 고개를 들어 유나와 눈이 마주쳤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그 눈에는 뭔가 익숙하면서도 낯선 것이 있었다. 그 곡, 유나가 목소리를 가다듬어 말했다. 정말 아름답네요. 남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린 아주 소중한 사람을 위해 쓴 곡이에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 낯선 남자와 이상한 연결고리를 느꼈다. 저도 누군가를 잃었어요. 내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하지만 이제는 내 일부였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 남자는 호기심과 무언가 더 알아보는 듯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가끔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라도
우리에게 돌아오는 법이야. 유나가 그를 응시하며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났다. 당신은 태양강 씨인가요?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너는 유나일 거야.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했다. 수십 년의 비밀과 상황으로 갈라져 있던 아버지와 딸이 서로를 바라보며 자신에게 없던 부분을 상대방에게서 알아보았다. 그들 중 누구도 알지 못했던 것은 이 공원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가족의 유대를 시험하고 오랜 충성심에 도전하며 사랑과 용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감정적인 여정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었다. 공원의 침묵이 무한히 이어지는 듯했고 유나와 태양강은 서로를 응시하며 수십 년간의 비밀과 표현되지 못한 갈망이 짙은 안개처럼 둘 사이에 떠다녔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유나는 겨우 들릴 만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태양강은 기타를 옆에 두고 손이 눈에 띄게 떨리는 것을 보였다. 유나, 나는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것, 설명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 하지만 내가 이렇게 네 삶에 갑자기 들어올 권리는 없다는 걸 알아. 유나는 잠시 눈을 감고 그녀를 휩쓸고 있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정리하려고 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빛은 호기심과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왜 지금?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태양강은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왜냐하면 나는 몰랐어, 유나. 너의 존재를 최근까지 전혀 몰랐어. 내 엄마 하나, 그녀는 나에게 임신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 그 폭로는 윤에게 파도처럼 밀려왔다. 전혀 몰랐다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나는 하나를 떠나보낸 후회 속에 살았어. 그녀가 더 많은 것을 뒤에 남겼다는 것을 전혀 몰랐지. 태양강은 목소리가 떨리며 대답했다. 지영이 내게 연락해 진실을 말해줬을 때 세상이 무너지면서 동시에 다시 세워지는 느낌이 들었어. 유나가 그네에서 일어나 천천히 태양에게 다가갔다. 내 자신의 이야기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 태양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네가 허락한다면 나는 모든 것을 말하고 싶어. 하나에 대해, 우리의 이야기에 대해,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 음악과 우리를 갈라놓은 상황들에 대해. 그 순간 유나의 전화가 끊임없이 진동했다. 민준이었다. 유나야, 어디야? 우리 모두 많이 걱정하고 있어. 유나는 태양을 바라보고 다시 전화를 보았다. 나는 회사 근처 공원에 있어. 그리고 나는 태양강과 함께 있어. 전화 너머의 침묵은 귀를 찢는 듯했다. 마침내 민준이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었지만 통제되고 있었다. 괜찮아? 우리가 갈까? 유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괜찮아. 하지만 생각해보니 우리 모두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아. 모두. 공원으로 올 수 있을까? 너, 우리 부모님, 지영.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져야 할 때인 것 같아. 1시간 후 작은 공원은 전례 없는 가족 모임의 장소가 되었다. 승민과 은지가 가장 먼저 도착했고 유나가 태양 옆에 앉아있는 것을 보며 걱정과 무조건적인 사랑이 섞인 표정을 지었다. 민준과 지영도 곧 도착했고 그들의 자세에서 긴장감이 느껴졌다. 유나는 일어나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이야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와줘서 고마워. 그녀는 손이 떨림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모두에게 힘든 일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비밀과 반쪽, 진실 뒤에 숨는 것을 그만둘 때가 된 것 같아요. 승민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태양을 바라보았다. 유나, 얘야, 정말 이걸 원하는 거야?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 엄마, 당신들은 제 부모님이에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 출생에 대한 진실, 모든 진실을 알고 싶어요. 은지가 다가와 딸을 안았다. 우린 내 곁에 있을 거야, 사랑스러운 딸아.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던 민준이 말을 이었다. 유나, 이 모든 게 너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을 거야. 하지만 난 하나의 남편으로서 네가 필요한 어떤 것이라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어. 태양이 일어나 모두를 마주보며 말했다. 먼저 모두가 여기 와줘서 고마워요. 특히 승민과 은지에게 유나를 그렇게 사랑으로 키워줘서 감사해요. 그리고 민준에게도 하나를 사랑했고 이제 유나의 삶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해줘서 고마워요. 눈물을 글썽이며 지영이 말을 이었다.
이제 모든 이야기를 처음부터 말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에게 그걸 빚지고 있어요. 그렇게 작은 공원에서 오랜 세월 수많은 이야기를 지켜본 오래된 나무 그늘 아래 지영은 이 순간을 이끌어낸 비밀과 결정들의 실타래를 풀어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하나와 태양, 젊고 사랑에 빠져 두려움보다 더 큰 꿈을 꾸던 두 사람에 대해 이야기했다. 음악이 그들을 하나로 묶었고 삶의 상황이 그들을 갈라놓을 뻔했던 이야기. 하나가 태양을 묶어두고 그의 꿈을 방해할까 두려워 임신 사실을 숨기기로 한 어려운 결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영은 하나의 고통스러운 몇 달, 모두를 위해 유나를 입양 보내기로 한 결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 지영이 어떻게 하나와 이 가족 사이의 다리가 되어 유나가 사랑으로 가득 찬 집으로 갈 수 있도록 했는지 이야기했다. 그녀는 이후의 세월, 하나가 자신의 결정과 어떻게 고민했는지, 결국 평화와 사랑을 민준과 찾았지만 딸에 대한 기억은 항상 남아있었던 이야기를 했다. 지영이 이야기하는 동안 모두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유나는 듣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한편으로는 만나보지 못한 어머니에 대한 아픔과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을 키워준 부모님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갈라져 있었다. 지영이 이야기를 마쳤을 때 감정이 가득한 침묵이 그룹을 덮었다. 결국 유나가 그 침묵을 깨뜨렸다. 평생 제 안의 한 부분이 비어있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목소리가 떨리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야 이해가 돼요. 하지만 제 인생에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는 승민과 은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들은 제 부모님이에요. 저를 키워주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신 분들이죠. 그건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다음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제가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이제야 알게 된 저를 위해 가장 큰 희생을 할 만큼 사랑해주신 엄마 하나와의 연결고리예요. 마지막으로 태양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다. 그리고 당신은 제가 이제야 발견하고 있는 제 자신의 일부예요. 아직 그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알아가고 싶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태양이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유나, 당신이 주려는 것보다 더 받을 자격은 없어요. 민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감정을 억누른 듯한 표정을 지었다. 유나, 네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어. 말하기를 미뤘던 건 두려웠기 때문이야. 모두가 그를 바라보며 공기 중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몇 주 전 이 모든 일이 밝혀지기 전에 나는 정기 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갔어. 민준이 목소리를 떨리며 말을 이었다. 결과는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어. 유나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무슨 말이에요, 민준 씨? 민준은 깊은 숨을 내쉬고 말을 이었다. 퇴행성 질환 진단을 받았어. 치료는 가능하지만 완치는 안 돼. 의사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수년 동안 좋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는 말을 끝내지 못했다. 유나는 충동적으로 그에게 다가가 꽉 안았다. 아, 민준 씨, 그녀가 속삭였다. 정말 미안해. 승민과 은지가 서로를 바라보며 걱정이 가득한 표정을 지었다. 태양은 자신의 감정과 싸우는 듯 보였다. 지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민준, 왜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 민준은 여전히 유나의 품에 안겨 대답했다. 이게 모든 영향을 미치게 하고 쉽지 않았어. 유나가 내가 누군지, 내 상태가 아니라 나 자체를 알아줬으면 했어. 유나는 살짝 물러나 민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건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 민준. 오히려 널 더 알고 싶게 해. 내 삶의 일부가 되고 싶어. 태양이 앞으로 나서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민준, 우리가 아직 서로 잘 모르고 우리 관계가 복잡하긴 해. 하지만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든지. 민준은 그를 바라보며 그 제스처에 놀라워했다. 고마워, 태양. 그 말 정말 의미 있어. 승민은 조용히 있다가 말을 이었다. 이 상황이 얼마나 복잡하든 우리 모두가 함께라는 걸 말하고 싶어. 가족처럼. 은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약간은 특이한 가족이지만 그래도 결국 가족이야. 유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그녀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일부였다. 그녀는 사랑과 감사로 가득 차 거의 압도될 듯했다. 우리에게는 처리할 일이 많고 이야기할 것도 많아. 유나가 말했다. 하지만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완전하다고 느껴.
그리고 함께라면 어떤 일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 공원 위로 해가 지기 시작하며 하늘을 따뜻한 색조로 물들이는 동안 이 특이한 그룹은 하나의 그룹 포옹으로 하나가 되었다. 눈물, 웃음 그리고 침묵의 약속이 그 순간 뒤섞이며 사랑, 용서 그리고 희망의 서약을 맺었다. 미래가 그들에게 어떤 것을 가져다 줄지는 불확실했다. 민준의 병, 복잡한 관계, 그리고 풀어야 할 수년간의 비밀들로 인해 길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석양 아래에서 그들은 모두 함께라면 어떤 도전도 이겨낼 수 있다고 느꼈다. 비밀과 분리로 시작된 유나의 이야기는 이제 가능성과 사랑 그리고 모든 역경 속에서도 하나된 가족의 약속으로 가득 찬 미래로 열리고 있었다. 그날 공원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특이한 가족이 형성된 지 5년이 지났다. 시간은 새로 형성된 유대를 약화시키기는커녕 더 강하게 만들었고 모든 기대를 뛰어넘는 사랑과 지원의 네트워크를 만들어냈다. 일요일의 화창한 아침, 민준 킴의 집 넓은 테라스는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 33세가 된 유나 리는 킴 엔터프라이즈스의 마케팅 디렉터로 자리 잡았고 자연스러운 우아함으로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빛나는 미소로 얼굴을 밝히고 있었다. 엄마, 아빠, 그녀는 승민레와 은지레에게 다가가며 부르짖었다. 그들은 지용한과 활기차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민준 어디 있는지 봤어요? 곧 케이크가 나올 텐데 그가 여기 있어서 초를 끌 수 있게 해야 해요. 은지레는 딸을 안으며 미소를 지었다. 아마도 태양칸과 함께 스튜디오에 있는 것 같아. 음악 서프라이즈를 위해 기타를 조율하고 있었어. 유나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에 섞인 감정을 드러냈다. 지난 5년 동안 그녀의 삶의 모든 조각들이 그녀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맞춰진 것이 여전히 기적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스튜디오로 향했지만 민준 킴과 태양캉의 목소리를 듣고 문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하나가 방 전체를 밝힐 수 있는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더군. 태양캉은 향수와 애정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그 순간 내가 완전히 사랑에 빠졌다는 걸 알았어. 민준 킴은 부드럽게 웃었다.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겠어. 그녀는 마치 네가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그런 눈빛을 가지고 있었지. 유나 리는 숨을 죽였다. 같은 여자를 사랑하는 이 두 남자가 서로에 대한 존중과 그녀에 대한 공유된 애정을 바탕으로 우정을 쌓은 방식에 감동받았다. 있지. 민준 킴은 이제 더 진지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한때는 이 나를 보지 못할까 두려웠던 때가 있었어. 내가 진단을 받았을 때. 하지만 넌 여기 있잖아. 태양칸기 단호하고 위로하는 목소리로 말을 끊었다. 매일 싸우고 매 순간을 살아가고 있어. 하나는 분명 자랑스러워할 거야, 민준. 그리고 유나는 널 사랑해. 유나리는 이제가 들어갈 때라고 생각했다. 그 말이 맞아. 그녀는 감정으로 빛나는 눈으로 스튜디오에 들어가며 말했다. 난 너희 둘 다 사랑해. 민준 킴은 유나리를 안기 위해 일어났다. 그의 움직임은 5년 전보다는 느렸지만 여전히 따뜻함이 가득했다. 그의 병에 대한 치료는 힘들었지만 특히 유나리를 포함한 모두의 지원으로 그는 의사들이 거의 기적이라고 여기는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었다. 대박 서프라이즈 준비됐어? 태양칸기 윙크하며 물었다. 유나가 웃었다. 생일 주인만 모르고 모두가 아는 깜짝 파티? 물론이죠. 함께 그들은 테라스로 나갔고 모든 초대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수지는 민준의 비서에서 가족의 친한 친구가 된 사람으로 손에 케이크를 들고 다가왔다. 케이크 위에는 50개의 초가 기쁘게 타오르고 있었다. 생일 축하해, 민준. 모두가 한 목소리로 외쳤다. 민준은 감동이 가득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곳에는 그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었다. 유나, 그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예상치 못한 선물, 승민과 은지, 그를 가족처럼 받아들여 여전히 놀라움을 주는 너그러움을 보여준 사람들. 태양, 그의 마음속에서 위협적인 존재에서 가까운 친구이자 끊임없는 지원자가 된 사람. 지영, 진실을 밝힌 용기로 이 새로운 현실을 가능하게 한 사람. 그리고 좋은 때와 나쁜 때 모두 옆에 있어준 모든 친구들과 동료들. 초를 불기 전에 민준은 감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있는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5년 전 진단을 받았을 때 그것이 끝의 시작일까 두려웠어요. 하지만 여러분, 덕분에 그것은 제 인생 최고의 시절의 시작이 되었어요. 그는 유나를 향해 돌아서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유나, 너는 나의 다치자 영감이었어. 너를 알고 네 삶의 일부가 되는 것은 내가 바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었어. 눈물을 흘리며 유나는 민준을 안았다. 그리고 너는 내가 항상 알고 싶어 했던 나 자신의 일부와의 연결고리였어. 내 생모의 남편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 두 번째 아버지가 되어주어서 고마워. 태양은 기타를 들고 다가왔다. 그리고 이제 허락해 주신다면 민준과 제가 여러분을 위해 작은 음악적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요. 익숙한 멜로디의 화음이 울려 퍼졌다. 유나는 그 노래를 즉시 알아차렸다. 그것은 그들이 처음 만났던 날 태양이 공원에서 연주하던 바로 그 노래였다. 하지만 이제 민준이 함께하며 그 노래는 변화했다. 더 이상 상실과 후회의 멜로디가 아니라 사랑, 가족, 그리고 두 번째 기회를 축하하는 노래가 되었다. 음악이 공기를 가득 채우는 동안 유나는 주위를 둘러보며 가슴이 감사로 가득 찼다. 그녀는 부모님인 승민과 은지가 여전히 강한 사랑으로 부드럽게 춤을 추는 것을 보았다. 지영은 행복한 눈물을 흘리며 마침내 과거의 결정과 화해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민준과 태양은 하나와 그녀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가 된 두 남자가 함께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는 모습이었다. 그 순간 유나는 하나의 존재를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느꼈다. 고통스러운 부재로가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을 예상치 못하고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로 묶은 사랑의 힘으로. 노래가 끝나고 박수와 환호 속에서 민준은 초를 불기 위해 다가갔다. 옆에 서 있던 유나는 속삭였다. 소원을 빌어. 민준은 미소를 지으며 한 번 더 주위를 둘러보고는 초를 불었다. 소원을 빌 필요가 없었어요. 항상 원했던 모든 것이 바로 그 테라스에 그 완벽한 순간에 있었어요. 모두가 박수를 치고 파티가 계속되는 동안 유나는 지난 5년간의 놀라운 여정에 대해 생각하며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뿌리를 발견하고 확장된 가족을 얻었으며 자신도 모르고 있던 내면의 힘을 찾았어요. 민준의 진단은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많은 면에서 삶을 최대한으로 살게 하는 촉매제가 되었어요. 함께 그들은 매일을 모험처럼 맞이했고 모든 장애물을 더욱 단단해지는 기회로 삼았어요. 태양은 그들의 삶에 꾸준히 자리 잡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는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음악과 애정으로 가족 역사의 빈자리를 채웠어요. 유나는 생부의 음악적 재능을 물려받았음을 알게 되었고 기타 연주는 그들 사이의 소중한 의식이 되었어요. 승민과 은지는 이 확장된 가족에 대해 위협을 느끼기보다는 온 마음을 다해 받아들였어요. 그들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이 새로운 현실을 이루는 기반이 되었어요. 파티가 계속되는 동안 유나는 조용한 테라스 구석에서 민준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기분이 어때요? 유나는 그가 조금 피곤해 보이는 것을 눈치채고 물었어요. 민준은 그녀를 항상 안심시키던 그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 유나, 괜찮아. 난 행복해.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완벽히 이해했어요. 있죠. 가끔 당신 사무실에서 그날 제 목걸이를 알아채지 않았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해요. 운명은 신비로운 방식으로 작용하죠. 민준이 생각에 잠기며 말했어요. 하지만 어쩌면 하나가 우리를 이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조각을 맞추면서. 알아요. 유나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가끔 그녀를 느낄 수 있어요. 태양의 음악 속에서, 당신의 이야기 속에서,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마치 그녀가 진짜로 떠난 적이 없는 것처럼. 민주는 목이 메어 그녀를 안았어요. 그녀는 너무 자랑스러워할 거야, 유나. 네가 어떤 여자가 되었는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우리 모두를, 유나가 정정했어요. 비밀과 아픔 속에서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들어낸 우리 모두를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그 순간 태양이 그들에게 다가왔고 그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방해할까요? 절대요, 라고 유나가 대답하며 팔을 뻗어 그를 포옹에 포함시켰다. 그렇게 잠시 동안 세 사람은 하나로 모여 하나를 생각하며 이 순간까지 이끌어준 놀라운 여정을 떠올렸다. 마침내 은지가 그들을 부르는 목소리를 들으며 서로 떨어졌다. 이리 와요, 케이크 자를 시간이에요. 그룹 쪽으로 돌아가던 중 유나는 잠시 멈춰 하늘을 바라보았다. 태양은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고 이 완벽한 날에 축복을 내리는 듯했다. 엄마 고마워요. 그녀는 바람 속에 속삭였다. 모든 것에 대해. 그렇게 사랑으로 둘러싸여
화해한 과거와 약속으로 가득 찬 미래를 안고 유나는 가족과 함께했다. 혈연으로만이 아니라 선택과 사랑, 용서, 그리고 가장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려는 의지로 이루어진 가족이었다. 민준이 케이크를 자르는 동안 유나는 한쪽에, 태양은 다른 쪽에 서 있었다. 승민, 은지, 지영이 가까이에서 미소를 지으며 모든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계속 진화하고 성장하며 놀라움을 주는 이야기라는 것이 분명했다. 이것은 가족의 이야기였다. 아마도 전통적이지 않은 가족이었지만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실수를 용서하며 두 번째 기회를 축하하는 가장 강한 사랑으로 하나 된 가족이었다. 그리고 오후의 태양이 따뜻한 금빛으로 장면을 비추는 동안 모두는 마음 깊은 곳에서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다.